정승재 씨입니다. 정승재 씨를 성공한 일타 강사로 만든 무의식 속 내면 아이는 어떤 내면 아이일까요? 정승재 씨는 내면에 되게 이해 못 받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픈 내면 아이가 되게 이해해주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근데 그걸 가르치는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막 이해해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면 자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해 못 받은 아픈 아이가 치유되는 거야. 남들이 막 이해해주면서 끄덕끄덕 할 때 내가 그들을 이해시켜줄 때 또 이해받을 때 되게 좋았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 하잖아. 자기가 수학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걸 그 대치동 일타 강사가 완전 해결해서 자기 이해했을 때 너무 좋았다. 이해받았을 때. 그래서 남을 이해시키고 이해받고 이걸 되게 배우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남을 이해시키고 싶고 그래서 또 이해받고 일타 강사 된다는 게 이해받은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그 이해해주고 싶은 내면 아이 때문에 성공한 거죠. 네, 이분이 많은 미움을 받고 허위 뉴스까지 유포되는 미움받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정승재 씨 속에 어떤 내면 아이일까요? 이분은 미움이나 질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면 아이가 버려진 내면 아이는 미움받은 내면 아이. 질투당한 내면 아이가 있는데 얘를 안 봐.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버렸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애들한테 잘 가르치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 미움받고 질투당하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오직 이해만 받고 싶고 이해만 시키고 싶지 이해 못 받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이런 나는 안 보고 싶어. 그런 승재는. 그래서 내면 아이가 걔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내면 아이가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는 아니지만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미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미워하게 되지. 그러면 이분의 미운 짓은 뭔가? 남보다 훨씬 잘 가르치고 온통 그거밖에 없어. 심지어는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수학하기 싫어서 자기한테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가서 네 꿈이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봐. 막 이럴 정도로 온통 인생을 걸고 몰입해서 이 일을 해요. 남보다 뛰어나게.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게 세상에, 에고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잘 사는 거고 좋은 거지만 마음 세상에서는 그거 미움이에요. 왜? 남보다 이겨먹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뺏는 마음이죠.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걸 하는 놈이 누군가 하면 미움받은 내면 아이를 인정 안 해서 그 미움받은 내면 아이가 미움질을 그런 식으로 해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이나 일타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질투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질투나 미움받은 내면 아이를 인정을 안 해주면 상대가 내가 버린 마음을 다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운 짓을 그렇게 해.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운 짓이야. 나보다 너무 잘 가르치고 남의 마음 이해해주고. 그래서 막 미움을 올려서 현실에서 그렇게 미움이 창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가. 너무 뛰어나게 가르치고 너무 열정을 불살르고 또 얼마나 미움받은 나는 안 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다 연락을 끊었대잖아. 싹 버리잖아. 그냥 미워도 조금 보고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보니까 그들이 더 공격하고 심하게 하는 거죠. 정승재 씨는 성공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불안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무의식 속 내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이분은 굉장히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은 했지만 또 그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엄청 큰 상처로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인정하지 못한 그 내면 아이가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어. 무조건 이해해주고 남을 이해 못 해주거나 아프게 하는 건 나쁜 거야. 가해자는 나쁜 거야. 미움은 너무 나쁜 거야. 절대 보지 말자, 미움은. 그래서 다 끊어버렸듯이 힘든 거야, 인생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냥 아파도 그걸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아프게 하는 건 나쁜 거고 그럼 어떻게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밥 먹다가 내가 그냥 체해서도 아픈데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좋게 얘기해도 친구가 고깝게 듣는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사는 거야. 안 아프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요. 아픔은 나쁜 거라고 고집부리면서 이해를 안 해주는 내면 아이가.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헤어지고 나면 오히려 해방감 느끼고 끝났다 이런 데잖아. 너무 괴롭다고 사는 게. 왜 그래요? 연애할 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이 여자가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고행이지 연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픔은 가해자고 나쁜 거라고. 남을 아프게 하는 건 가해자라 절대 안 된다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인간은 죽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를 꿈꾸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 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도 서로 상처 안 줄 수 없죠. 그렇죠? 말다툼도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나 자신도 아프게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아무 일 없지 않고 그냥 살아도 사고도 나는 세상이야. 아픔이 그냥 늘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아픔을 박멸하려고 하고 가해자의 미움을 아예 없애려고 하니까 엄청 애쓰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미움 안 받아야 되고 내가 미움 쓰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아프면 안 되고 내가 아프게 할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조심해야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벌어도 어때요? 괴로울 수밖에. 돈 벌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해도 그 자기 내면 아이 아픔은 진짜 가해자다. 가해자는 나쁜 거야.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이해해줘야 돼. 무조건 노력하고 잘해줘야 돼. 이 내면 아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내면 아이를 자기가 인식하면서 얘가 상처라 이렇게 되고 내면 아이는 다 상처거든요. 그 상처가 있으니까 애를 쓰는 거야. 그 상처를 인정하고 아픔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가해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은 누구나 가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가해자예요. 그러면 남의 살을 뜯어먹잖아. 소고기 먹을 때 아파서 어떻게 먹어?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 한이 없다는 거지.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내면에 고집부린 아이를 만나세요.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연애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어떤 내면 아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자기 가해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무의식 속에 남자는 강자고 여자는 약자라 자기가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앞에 딱 앉으면 그 가해자, 남자가 올라와. 그러면서 자기 남자가 가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 가해자야. 이럴까 봐 너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상대 여성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 대 남자는 차라리 덜 피곤할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남을 아프게 하는 건 나쁘다고 엄청 고집 부리는 내면 아이가 있으니까 가지나 힘들 텐데 여자 남자 구도는 나는 아예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날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울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내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너는 가해자지? 이럴까 봐 너무 두렵고 가해자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여자 만나면 힘이 빠질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헤어지면 시원한 거야. 편한 거야. S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으려고 S는 그 남자가 이제 내려가니까. 그래서 편해지는 거죠. 정순재 씨는 1타 강사로 성공은 했지만 돌이켜보니 중간이 다 빈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해도 내게 주어진 불행을 없애자고 불행을 피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행복이 멀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불행을 피하는 태도는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분이 얘기했네요. 불행을 피하면 행복도 피하는 거예요. 왜? 행복과 불행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을 안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이 안 와요. 항상 축복은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와요. 왜냐? 마음이 이중성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이와 우월이 같이 다니고요. 행복과 불행이 같이 다니고요. 아픔과 사랑이 같이 다녀요. 고통과 편안함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통을 겪어야 그 다음에 편안함이 와요. 내가 먼저 열등감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우월감이 오고 내가 먼저 아픔을 느끼고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사랑이 오는데 행복도 똑같아. 불행한 시절을 거쳐 불행한 마음을 느끼고 나야 행복한 마음도 알거든. 근데 불행을 안 느끼려고 해. 그럴 때 행복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항상 고집 부리는 내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생겨요. 행복만 집착하고 불행은 안 느끼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불행도 모르지만 행복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릴 때 어떤 마음은 좋고 어떤 마음은 나쁘다고 분별하면서 고집 부려. 어떤 마음이든 다 허용해야 돼. 불행도 아프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왜? 불행을 알면 그 다음에 행복이 오니까. 행복을 알게 되니까. 불행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다 아프지만 또한 다 사랑인 거예요. 아프니까. 그걸 그냥 허용할 때 내면 아이의 상처가 안 생기는데 고집 부릴 때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생기고 이 정승재 씨처럼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 고집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건 뭐예요? 아픔은 나쁘다고 고집 부리는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려는 내면 아이. 또한 그 불행을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 부리는 그 내면 아이 때문에 행복도 모르게 되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은 그거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하늘이 주시거든요. 불행을 주면 그냥 불행감을 느끼고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 그 다음에 행복이 오게 돼 있고요. 내가 엄청 열등한 시절을 거쳐서 되게 열등감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우월한 시절이 오게 돼 있거든. 근데 죽어도 열등감 안 느끼겠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열등감만 느끼다 가야 되고, 죽어도 불행을 안 보겠어. 그러면 불행의 포장지를 안 벗겼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고집부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내면 아이를 인정 안 하면 계속 불행하다 가야 되고, 아픔이 왔는데 아픔 안 느끼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픔이라는 느낌을 느끼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사랑장으로 넘어가는데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오는 대로 내 삶에 오는 아픔이며 고통이며 불행이며 이걸 받아들일 때 사랑도 행복도 편안함도 다 내가 느끼고 갈 수 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겠죠.